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부터 일본과 미국으로 이어지는 양자 정상외교 일정에 돌입합니다. 한편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결선 투표로 치러지게 됐고 국회에서는 여야가 입법을 두고 다시 충돌하고 있습니다. 네,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 원장 이종근 정치평론가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재명 대통령 오늘부터 일본과 미국을 잇는 3박 6일간의 정상외교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저희가 앞서 이제 일본에 도착한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드리기도 했는데 일단 이번 순방이 갖는 의미 또 중점 과제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한 두 달 조금 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가장 중요한 저는 최소한 모멘텀 빅 이슈라고 보는 겁니다. 좀 이번 성사에 따라서 이후 모든 국정 운영의 판도가 달라질 만큼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은 정말 중요하다. 정치나 경제뿐만 아니라 외교 안보 문제가 전부 걸려 있는 게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거든요. 아마 이번에 이제 세 가지일 텐데 하나는 이제 뭡니까 한미 간의 통상 협정의 마무리, 또 하나는 한미 동맹의 현대화 문제, 그리고 이제 방위 분담, 이 세 가지인데 어느 하나 지금 뭐 가볍게 할 수 없는 것들이면 세 개 다 중요한 문제인데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사실 큰 틀은 나와 있습니다. 사실 나와 있는데 갑자기 이제 돌발적인 제한이 온다든지 하는 이런 상황을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건지,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때부터 쌓아왔던 모든 정치력, 그리고 대통령이 되고 단 한 두 달 동안 그동안에 갈고 닦아왔던 모든 리더십이 집약된 모든 걸 쏟아부어야 되고 올인할 게 바로 이제 이번 8월 25일 한미 정상회담이라고 봅니다.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에 도착하면서 한일 회담을 시작으로 정상외교 일정에 돌입을 했습니다. 네네. 한일 회담 또 한미 회담에서 어떤 성과가 가장 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한일 관계에 있어서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혹시나 대통령이 되기 전에 성남시장이나 혹은 경기도지사 시절, 당대표 시절에 일본과 관련해서 일본 측 입장에서는 혹시나 민주당의 어떤 그 대통령이 나와서 한일 관계를 또다시 어떤 뭐 반목의 어떤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려를 완전히 싣고 다시 윤 전 대통령이 이룩한 한일 관계의 그런 어떤 정상화 또는 셔틀 외교, 이렇게 지속적으로 한일 관계가 출렁거리지 않고 영속성을 가질 수 있느냐의 기틀을 이번에 마련하는 거라고 보이고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역대 대통령 중에 최초예요. 언제나 대통령이 집권하면 미국부터 가고 그 다음에 일본을 갔거든요. 뭐 보통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 가고 그 다음 달에 일본을 갔다든지 또는 다른 대통령은 훨씬 한 6개월 후나 1년 후에 갔다든지 해서 미국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 그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한일 관계를 계속 모색하는 그런 어떤 툴이었는데 이번에 최초로 일본부터 갑니다. 그만큼 일본에게 우리가 한일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고, 또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이건 반길 만한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역대 어떤 진영의 대통령이 되더라도 한일 관계가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한일 관계가 안정적으로 지속돼야만, 그러니까 한미일 관계를 포함을 해서 한반도 문제를 펼칠 수가 있는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한일 관계는 양국의 어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출렁거렸기 때문에 미국이 굉장히 한일 관계에 있어서 공을 들여왔는데 자신한테 오기 전에 한일 관계가 이렇게 굳건하다라는 기틀을 보여주고 미국에 오는 것이 미국에게 있어서는 또 다른 어떤 메시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일 관계에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방문을 앞두고 일본 언론들과 한 인터뷰들이 공개가 됐는데 이제 공통적으로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로 나아가자, 이런 내용이 있었고, 또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넘어서는 새로운 공동선언을 만들고 싶다,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런 새로운 어떤 선언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일단 전망은 어느 때보다 사실 밝습니다. 오부치 선언하면 98년 10월에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에 방문해서 양 수상 간에 이제 공식적으로 합의한 내용인데, 정확한 명칭은 이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입니다. 11개 항을 합의를 했습니다, 사실. 근데 그때 합의한 내용만 이번에 상당히 업그레이드 하더라도 상당히 좋은 저는 업그레이드된 버전 2가 나올 거예요. 말하자면 이재명, 기시다
공동 선언이 나올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더 높다고 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동안에 오부치 선언을 보면은 정치, 외교, 안보 문제뿐만 전반적으로 이렇게 딱 총괄한 11개 항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집약된 게 한마디로 슬로건 이제 과거를 직시하고 미래로 나가는데 과거 직시는 과거 사과하고 반성하고 한국민의 고통까지도 충분히 공감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직시란. 그리고 이제 미래로 나아간다라는 표현이 단순히 좋은 관계가뿐만 아니라 저희는 한일 문화 개방, 경제 개방이나 전반적으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어떤 양국 간의 공동 협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오부치 선언을 이번에 조금 응용하고 업그레이드하면 이번에 이재명 어떤 기시다 선언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를 많이 좀 해봅니다. 이재명 기시다 선언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도 바람은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좀 불가능할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부치 선언만 하더라도 김대중 대통령이 된 다음에 1년여의 한일 그 물밑 작업이 있었어요. 시간이 그만큼 걸렸고 그 물밑 작업 속에서 탄생이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2개월밖에 없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도 굉장히 힘들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지금 입지입니다. 입지가 이번 참여 선거에서 참패를 했기 때문에 또 뭐 자민당 내에서 비주류거든요. 소수파입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지난번 기시다 총리와 함께 똑같이 소수파 총리가 된 이유는 사실 아베 총리 당시에 이 자민당의 주류들이 사실 스캔들이 있었거든요. 그 스캔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신들이 좀 뒤로 물러나고 비주류를 지금 전면에 내세웠는데 지금 주류파들이 의원총회를 지금 소집을 했어요. 의원총회를 소집한다는 건 총리 내려와라 이 소리거든요. 이 상황에서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한일 정상회담을 하는 건 이시바 총리한테 굉장히 좋은 어떤 계기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자신의 어떤 입지가 불안한데 이 지금 협정을 덥석 받게 되면 주류로부터 또는 극우 자민당 내 극우파로부터 굉장히 공격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는 어느 정도의 어떤 틀 정도만 서로 합의를 하고 이시바 총리가 좀 안정이 된다면 그 안정된 기틀 안에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오부치 선언에 버금가는 그런 선언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 이제 말씀해 주실 때는 이례적으로 일본을 먼저 방문하는 점을 꼽아 주셨는데 지금 조금 자세히 보면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제 일본을 건너뛰고 바로 이제 미국으로 향하기도 했고 대통령실 3실장,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정책실장도 한미 정상회담 일정에 합류를 하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은 좀 뭐 차이가 있는 건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모양새를 보면요, 마치 미국이 이 한국과 일본을 압박하고 있고 거기에 맞서서 어떻게 보면 대응해서 한국과 일본이 손을 잡아야 되는 그런 모양새가 됐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게 이제 미국 없는 한국과 일본의 어떤 협력 관계, 특히 경제뿐만 아니라 외교 안보 문제를 공동 대응해야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 동병상련 비슷한 관계가 지금 형성이 됐어요. 한국과 일본 간에. 그래서 어느 때보다 어떤 선언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꼭 두 사람 간에 공동 선언이 나오지 않더라도 과거 어느 때보다 사실 한일 간의 관계가 좋다. 그리고 앞으로도 좋아야 된다라는 건 이제 분명한 사실인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올인해야 돼, 미국 관계에서 사실은. 그래서 통상적으로 좀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국내에 나와서 국내 문제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총 출동했지 않습니까, 미국으로.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대한민국의 당정이 미국에 총 출동할 정도로 아주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 지금도 한미 외교부 장관이 회의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국가 운명이 걸렸다고 하에 또 과연이 활동 중요한 그런 계기이기 타이밍이기 때문에 전방위로 모든 국력을 미국 한일 관계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에 쏟아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하다. 잘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여권에서는 이번 행보를 보고 뭐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이런 입장을 내놓기도 해서 이번 행보는 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일단 통상 문제가 가장 사실 절박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측 가능한 어떤 회담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예측 불가능한 그런 회담이 지금 앞에 지금
될 수 있는 어떤 확률이 미국이 지난번 발표 이외에 플러스 알파를 뭘 요구하느냐 이거든요. 우리로서 계속 우리가 지켜내야 될 건 농축수산물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또 다른 대미 투자의 플러스 알파인데 농축수산물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조현 외교부 장관이 바로 일본 패싱하고 미국으로 간 이유가 러티니 지금 상무장관이 바로 만나자 해서 지금 만나고 있어요. 그럼 상무장관과 만나는 거잖아요. 국무장관과 만나지 않고 국무장관을 만난다 그러면 안보 문제겠죠. 방위부 분담. 그런데 외교부 장관이 물론 조현 장관이 원래 통이에요. 통상을 주로 했고 그래서 상무장관을 지금 회담을 한다는 건 바로 농축수산물 문제나 혹은 대미 투자의 기업들이 또 다시 플러스 알파를 얼마나 하느냐 이게 지금 가장 관건이 아니겠느냐. 처음에 조 장관이 갑작스럽게 간 거에 대해서 유성락 실장이 처음에 농축수산물 아니다라는 뉘앙스로 얘기했다가 뉘앙스가 이렇게 조금 바뀝니다. 어떻게 되냐면 미국은 농축수산물 요구를 하고 있다. 그건 거의 확인을 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선을 긋고 있다라고 이제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어찌됐든 농축수산물을 계속 압박을 가하고 있다라는 점. 그다음에 조현 외교부 장관이 그 점에 있어서 마지막 그런 지금 실무 협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주제를 좀 돌려서 여론조사 보겠습니다. 한국갤럽의 조사인데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2주 연속 하락해서 취임 후 최저치죠. 56%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광복절 특별 사면의 여진이다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결과 해석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보통 해외 순방 이후에는 지지율이 오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해외 순방을 계기로 또 지지율이 오를 수 있겠습니까? 일단 지금까지 보면 60%대 지지율이 지금 50%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럼 예. 사면 이후로 벌써 상당히 좀 부정평가가 높은데 대통령 지지율을 높이려면 세 가지를 관리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정치 이슈, 민생 경제 이슈, 외교안보 이슈 세 가지를 이제 관리해야 되는 건데 지금 보면 정치 이슈는 너무 사면 문제에서 쏠려서 거기 지금 관심이 많이 가 있고 또 한미 관계도 외교안보 문제에 쏠려 있는데 제일 중요한 민생 이슈에 대해서 대통령이 신경을 못 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는 하락 요인 하나고 반면에 정치 이슈가 너무 부각돼 있어요. 특히 조국 사면 문제 이런 문제가 너무 부각되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좀 근심스럽다. 정치 이슈가 너무 부각되고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이면 지지도에 별로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올라가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해외 순방 이후의 효과는 과거에는 상당히 높았지만 요즘에는 별로 높지 않고 상당히 일시적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이 되면서 좋은 성과를 가져오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미지의 어떻게 보면 본전이거나 미지의 손해적인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순방 이후 지지율이 올라갈 가능성은 매우 빠듯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치 경제 떠나서 일단 이 바쁜 한미 통상 와중에도 국정 특히 민생 경제를 적극적으로 챙기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치 이슈와 외교안보 이슈에 가려서 민생 이슈가 뒤로 밀려나 있기 때문에 중도층이 상당히 이탈하면서 지지율이 50%까지 떨어졌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쨌든 결론적으로 정치 이슈가 너무 부각되면 안 됩니다. 거기에 대통령이 신경을 써서 안 되고 조국 대표 너무 부각돼도 안 되고 또 다른 어떤 정치 이슈, 여야 간의 충돌이나 이런 이슈가 부각된다는 게 절대 대통령에게는 도움이 안 됩니다. 네,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지금까지 미국 방미를 해서 대통령이 돌아와서 지지율이 떨어진 경우도 많아요. 떨어진 경우는 주로 이제 의전 리스크 같은 부분들이 많이 떨어지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우리 측 대통령 방미단의 어떤 실수나 이런 것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적인 어떤 의전과 관련된 문제들 이게 사실은 지지율을 하락시킬 요인도 있다. 지금 보시면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이후에 백악관 가서 정상회담을 가진 국가의 정상 중에 지지율이 오른 총리가 없을걸요. 대통령이나 총리나. 왜냐하면 대개 동맹국일지라도 뭐 면박을 준다거나 뭐 갑자기 의자를 배치를 그냥 수직적으로 한다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도리어 굉장히 리스크가 있다. 예측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요. 교수님 말씀처럼 사실상 이번에는 공격적인 것 무엇인가 우리가 따낸다기보단 방어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지율이 완전히 와 이만큼 방어를 잘했다라고 할지라도 지지율이 갑작스럽게 반등할 요인은 아닐 것 같아요. 그 지지율을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는 리스크가 이렇게 없이 동맹 회담이 잘 끝났다 정도만 되더라도 어쨌든 그것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지지만 않으면 정상회담 잘 됐다라고 평가를 할 것 같아요. 네. 자, 앞서 이제 이 대통령이 지지율 하락이 나타나는 원인으로 정치 이슈가 부각되는 부분, 특히 조국 전 대표가 부각되는 상황을 짚어주셨는데 지금 조국 전 대표의 행보를 보면 좀 광복 행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문 전 대통령 예방하고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또 호남 방문까지 예고한 상황인데 이런 행보는 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국정을 챙기고 외교안보를 하면 국민들이 잘 하고 있나 보는 어떤 전체적으로 이재명 시간인데 지금 갑자기 조국의 시간처럼 모든 어떤 언론이라는 국민적인 어떤 관심의 대상이 조국으로 쏠렸지 않습니까? 그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치적인 그런 이슈, 논란 이런 게 이제 증폭되면 그게 결국 모든 부담은 대통령이 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을 조국 대표는 모르는지 아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상당히 좀 고려를 안 하는 건지 지역적으로는 영혼함을 넘나들고 종횡무진 누비고 다닌다. 마이웨이다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아서 오죽하면 친명계는 뿐만 아니고 이제 친명계조차도 그리고 친문계조차도 아주 좀 자중했으면 좋겠다. 전현희 의원이라든지 이런 좀 겸허한 낮은 자세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이거는 두말할 거 없이 사실 신중한 행보를 해야 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조국 전 대표 입장에서 상당히 그동안의 분노 속에 수용 생활을 했고 지금 나와서 이제는 보란 듯이 한번 뛰고 싶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취임 대통령이 이 2달밖에 안 된 완벽히 이재명 시간입니다. 국가적으로 너무 힘든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로키 자중하고 좀 국민들의 시야에서는 조금 이렇게 뒤로 물러서 있는 것이 본인을 위해서도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도 전적으로 그건 옳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는 좀 그런 부분을 좀 조국 전 대표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 자중을 할지 조국 전 대표의 앞으로 행보는 어떻게 예상을 해봐야 되겠습니까? 근데 일단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인터뷰를 보니까 비판이 오더라도 뚜벅뚜벅 걷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자신의 어떤 마이웨이를 할 것 같긴 한데 단 대통령실이 사실은 뭔가 워닝을 한 것 같아요. 표현이 대통령실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사면의 피해는 고스란히 대통령이 지금 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이건 솔직히 자중하라 이런 메시지로 들리고요. 그게 좀 반영이 됐는지 약간 좀 물러섰습니다. n분의 1이다라고 해서 또 굉장히 비판을 받았잖아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내가 지금 이 지지율 떨어지는데 원인으로 생각한다라고 얘기했고 2030과 관련해서는 그들이 알아서 할 일이다. 거의 그런 뉘앙스로 얘기했다가 지금은 내가 겸허히 좀 돌아보겠다라는 식으로 약간 한 반보 정도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물러나려면 좀 확실하게 하고 또 대개 역대 사면 받은 사람들은 사실은 잊혀졌어요. 잠시. 김경수 지사 생각해 보세요. 김경수 지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면해 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성찰을 갖고 또 한국 정치의 어떤 통합이라는 키워드를 좀 공부해 보겠습니다. 한마디 딱 남기고 독일 갔다가 수개월 후에 왔잖아요.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죄를 지금 대법원이 확정을 시켜준 거를 되물려줬으면 죄가 없어진 게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을 성찰로서 보여줬어야 됐다. 그런데 지금 당장 그 다음 날부터 신문 한 면에 그냥 인터뷰가 나오고 이런 과정이니까 사실 국민들이 점점 더 지지율이 하락하는 어떤 계기가 됐고요. 조국 대표 그런데 뚜벅뚜벅 계속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조국 혁신당이라는 당을 내가 만들었지 않았느냐.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이 다시 일어서야 되는데 나는 내가 문제가 아니라 당을 위해서 하는 일이다. 이렇게 표현한 걸 보면 자중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자, 어제 치러졌던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도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가 김문수 후보와 장동혁 후보의 결선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안철수, 조경태 후보가 탈락하고 이른바 반탄 후보 2명이서 맞붙게 됐는데 어떻게 네네. 결과 지켜보셨는지요? 일단 지난번에 한동훈 전 대표가 63%의 지지를 받고 대표가 됐던 거, 그다음에 대통령 선거에서도 40% 내외의 지지를 받으면서 어쨌든 탈락을 했지만 이 표가 고스란히 이번에 나왔으면 사실 찬탄 쪽에서 1명 정도는 이번에 결선에 갈 수 있었을 텐데 합쳐서 계산을 해도 그 표가 안 나왔어요. 이건 두 가지 의미로 보여지는데 하나는 지금 대통령 선거 이후에 국민의힘의 윤 어게인을 주장하는 그런 그 정치인들에 대한 실망감. 그래서 아예 참여를 하지 않은 부분. 뭐 지금 보니까 지난번 전대에서 박정훈 의원이 떨어졌는데 그때 받은 표수가 14만 표예요. 14만 표를 당원들로부터 받았는데도 탈락을 했는데 지금 보면 신동욱 의원이 가장 많이 받았는데 14만 표거든요. 그만큼 지금 투표를 안 했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실망한 표,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지지. 그러니까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에 대한 지지였지 한동훈 대표가 안 나오니까 그걸 고스란히 다른 어떤 후보한테 지지를 할 수 있었나 뭐 이런 부분 이 두 가지가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 비주류가 결집한 그 비주류가 지금은 이완되고 참여를 안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예. 어떻게 야, 보셨어요? 그러니까 좀 이해하기가 힘든데,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밉고 한동훈 전 대표가 밉다고 해서 강성우파로 간다. 강성우파의 지지자, 당권 주자를 모조리 선택한다라는 거 국민의힘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이번이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 탄핵의 강을 넘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오히려 탄핵의 바다로 스스로 빠져갔단 말입니다. 이 상황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보면 망망대해 상황인데 지금 김문수, 장동영 두 후보 지지율을 합치면은 득표율이 70%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의 압도적인 다수를 어떻게 보면 강성 우파가 차지하고 있는 게 지금 국민의힘 현주소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최고위원도 보면 2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대부분이 뭐 당 3역까지 해서 모조리 다 친윤 일색입니다. 말하자면 전한기 씨가 주장했던 윤 어게인 이 사실 현실화됐어요. 왔습니다. 나는 이 지금 둘 중에 한 사람 되면은 더 강성 우파냐 덜 강성 우파냐라고 지금 경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누가 되더라도 지금 강성 우파의 국민힘이 됐는데 탄핵 그 바다에서 허우적거리는 이 앞길이 저는 정말 앞길이 너무 어둡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보수가 재복귀하고 다시 쇄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정말 스스로 한없이 바닷속에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국민의힘이 현주소다. 그리고 미래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저희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재인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 원장, 이종근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